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1월 한 달간 굉장히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필요했던 유럽장에 빗대서 제5일선 기법, 21선 기법, 그리고 수령과 발상 기법, 또한 매도장에서의 쌍봉 매매 기법과 청산 기법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한 유럽장에 대한 예시를 해드리면서 어떤 지점에서 진입을 하고 청산해야 될지에 관해서 오늘 교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그동안 시켜드렸던 매매 기법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죠. 이 핵심적인 것들을 일단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실전 차트에 적용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일단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 크게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실전 매매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기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 5일선 기법이죠. 여러분들 5일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5일선. 5일선이라는 것은 어떤 추세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추세가 폭발할 때, 그렇죠? 추세가 폭발할 때 이 5일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죠. 자, 5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5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캔들이 뭡니까? 캔들은 항상 어떤 단기적으로 매수든지 매도든지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캔들이 어떻게 돼요? 이 5일선을 지탱하고 폭등을 하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가는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방적으로 내려가는 캔들도 이거를 양봉, 이걸 음봉이라고 봤을 때는 음의 영역에서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이게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5일선 기법이에요. 자, 5일선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단기 추세가 폭발할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의 방향이든지 매도의 방향이든지 단기적인 추세가 폭발할 때 5일선을 타고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들어가는 기법이 5일선 기법이다. 자,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매수 쪽으로의 5일선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입니다. 양봉의 종가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고, 자, 매도 쪽을 보죠. 매도 쪽이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음봉이겠죠? 매도 쪽이니까. 음봉,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에 우리가 실제로 진입을 하면 된다. 그게 뭡니까? 5일선 기법이다. 자, 두 번째, 21선 기법이죠? 자, 21선 기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자, 5일선 기법은 5일선을 타고 가는 거고, 21선 기법은 뭐예요? 21선을 타고 가는 건데, 자, 21선 기법의 특징, 21선의 특징이 뭡니까? 자, 5일선은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고요. 21선 같은 경우에는요, 길게 가는 겁니다. 길게. 약하지만 길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특징적인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5일선이고 이게가 21선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매수 쪽 추세를 간다라고 하면 5일선은 뭡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일단은 5일선 지탱하면서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폭발적으로 떨어집니다. 5일선은요. 근데 21선은 뭡니까? 21선은 추세 라인이에요.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눌림을 항상 주면서 가는 거죠. 눌림을 항상 주면서 매수 쪽, 눌림을 주면서 매수 쪽을 가는 게 뭐다? 21선이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캔들이 매도로 떨어진다라고 할 때 21선을 항상 터치하면서 21선 안에서 매도 추세로 이렇게 길게 가는 게 5일선과 21선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제가 구분을 지어 드리자면 5일선은 단기적 폭발적, 21선은 뭡니까? 그거보다 장기 추세를 가면서 느리게 안정적으로 눌림목으로
눌림목에 이렇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 기법, 추세를 따라가는 기법이고요. 21선 기법은 추세를 따라가면서 플러스 뭡니까? 눌림목이다. 눌림목 기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렴과 발산의 기법이죠. 자, 여러분들 수렴과 발산의 기법은 모든 기법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이평선 매매 그리고 모든 차트의 매매에서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핵심이냐? 수렴과 발산은 뭡니까? 고점 매도. 가장 이상적인 매매는 뭔가요, 여러분?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죠. 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여러분들 또 제가 생각하는 사실상 매매의 끝판왕이다. 진입청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한두 번 정도 내가 잘 탈 수는 있어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지만 그게 어떤 기법상으로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누구나가 다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그 이상적인 매매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자, 이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는 뭡니까? 신의 영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수렴과 발산 기법이라는 겁니다. 수렴과 발산 기법. 자, 수렴과 발산 기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죠. 이평선 매매 기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것도 뭐예요? 5일선과 21선을 활용한 기법이죠. 자, 우리가 골든 크로스에 대한 개념과요, 데드 크로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자, 크로스는 뭡니까, 여러분? 크로스는 서로 엇갈리는 거죠.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자, 주식에서 흔히 현물에서 말하는 골든 크로스라는 건 뭡니까? 5일선과 21선 딱 두 개 지평선만 놓고 봤을 때는, 자, 5일선이 뭐예요? 21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자, 데드 크로스는 뭡니까? 데드 크로스는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걸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5일선과 21선을 겹쳐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5일선과 21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기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5일선보다 21선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21선보다 5일선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 부분은 골든 크로스의 영역이고, 그렇죠? 자, 왼쪽 부분이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 5일선이 21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데드 크로스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과 발산 기법을 아시려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현상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데드 크로스는 뭐죠? 데드 크로스는 5일선과 21선 중에서 뭡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걸 데드 크로스가 부른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 기법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5일선과 21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자, 그래서 기초적인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5일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5일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자, 그러면 21선은 뭐겠어요? 20일간의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평균값. 어떤 상품의 값어치가 5일선이라는 거는 5일 동안의 평균값이라는 얘기고, 21선은 뭐예요? 20일 동안의 평균값을 점으로 나타내고, 이 점이 굉장히 많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뭡니까? 선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이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면으로 표현이 되고 공간으로 표현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건 없고. 자, 그래서 5일선에 대한 가격이 점으로 우수하게 많이 찍힐 때 이게 뭡니까?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선이라는 건 뭡니까? 5일 동안의 평균값. 21선이라는 건 뭐예요? 21선의 평균값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짬뽕 된 게 뭡니까? 수렴과 발산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평선은 딱 2개. 이평선은 딱 2개. 이평선만 보고 수렴과 발산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는 거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5일선과 21선은 뭐라고 했어요? 5일 평균, 21선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현재예요. 현재인데 지금으로부터 셋, 넷, 5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현재로부터 쭉 가서 20일입니다. 여기가 20일이에요. 자, 5일 동안에 과거 5일 동안의 평균값 그리고 과거 20일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과거 5일 동안의 평균값이 과거 20일 동안에 현재를 기준으로 자, 과거 5일 동안의 평균값이 과거 20일 동안의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래에는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 높나요? 내릴 가능성이 더 높나요?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과거 5일 동안의 평균값. 이게 과거 20일 동안의 평균값보다 이게 작아요. 과거 5일 동안이. 그럼 뭡니까? 주가. 쉽게 여러분들 주가로 일단은 표현을 해드릴까요?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위에가 골든 크로스, 밑에가 뭡니까?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자, 5일 동안의 평균값이 20일의 평균값보다 더 높다라는 건 향후에 어떻습니까?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작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향후에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요. 밑에 거를 뭐랍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위로 다시 펌핑할 가능성이 많다. 가격이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 뭡니까? 5일선과 21선을 활용해서 향후에 이 가격이 오를 것인지 향후에 이 가격이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더 자세한 거는 뒤에 나오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네 번째, 매도장에서의 쌍봉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흔히 이걸 M자형 패턴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자,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아서 매매를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 어떤 가격 지점이 있습니다. 이 뭐 가격이라고 일단 치죠. 이 어떤 가격 지점을 쭉 밑으로 내리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와요. 자, 이 자리로 오면 옵션은 그냥 딱 2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고점이죠, 여기가 전고점. 전고점을 뚫고 다시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고점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할 것이냐. 1번과 2번 두 가지 옵션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쌍봉매매 기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쌍바닥도 있습니다. 쌍바닥.
쌍바닥도 있고 쌍봉매매도 있는데, 자, 일단은 해외 선물 기준으로는 쌍봉매매 기법이 더 좀 많이 통할 수가 있어서 제가 쌍봉매매 기법으로 통일을 일단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죠. 어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요.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눌림을 주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매매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사실상 심리게임이에요. 심리게임. 심리게임. 여러분들 주식 선물 전부 다 심리게임인 거 아시죠? 이거는 심리게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 붙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어떤 가격이요. 이 가격이 이게 아니라 전고 라인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 눌림입니까? 눌림일 수도 있고, 매도 방향으로의 눌림일 수 있죠. 매도의 힘에 대한 눌림일 수도 있고, 뭡니까? 혹은 페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페이크. 예, 속임수. 자, 나는 이 전고 라인은 안 뚫을 거야. 근데 눌림 혹은 페이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매수 붙었던 사람들 다 털어내고 뭐죠? 더 큰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절을 유도하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는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쌍봉 매매 기법,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M자형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왜죠? M자죠? 뚫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쌍봉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라고. 자, 예를 들어서 전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자, 전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뚫고 매수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 페이크라고 얘기를 드렸죠. 페이크. 페이크입니다. 어떤 페이크겠어요, 이게? 매도 쪽으로 더 심하게 내려갈, 매도 쪽으로 힘이 더 쏠릴 페이크란 얘기입니다. 페이크.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지 마셔야 될 거. 첫 번째로, 페이크다.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매도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생각으로 페이크를 준 거기 때문에 최소한 뭡니까? 이 전저점. 이 전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자, M자형 매매 패턴. 제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리는 M자형 매매 패턴입니다. M이죠? 네, M. 자, 전고 라인을 못 넘은 겁니다. 이거 전고 라인을 못 넘었을 땐 뭐예요? 이게 페이크다. 페이크이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더 많이 내려갈 생각이다. 얘는, 이 상품은. 그래서 뭡니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매도장에서의 쌍봉 매매 기법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선물 같은 경우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물은 뭡니까? 매도 매수가 다 가능한 양방이죠. 양방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도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고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매도 매수와 차이는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그죠? 예,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 안 되죠. 매도가 힘이 더 셉니다. 실질적으로. 예, 이거는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도가 훨씬 힘이 세요. 사실 매수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 쌍바닥 매매 기법이 있죠. W자. 그렇죠? 쌍바닥 매매 기법이 있기는 한데, 이거 M자형 매매 패턴을 뭡니까? 자, M자형 매매 패턴을 뒤집으면 얘가 돼요. W, 쌍바닥. 자,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되죠.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요 매수 방향, 이 힘이 좀 셉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의 힘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쌍바닥을 제가 설명을 많이는 안 드려요.
매수장에서의 쌍바닥 별로 말씀 안 드리고요. 매도장에서의 쌍봉매매, 그러니까 밑으로 쭉 떨어질 때 매도장에서의 쌍봉매매 기법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전고 라인을 넘지 못하니 전저 라인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 이게 뭡니까? 매도장에서의 쌍봉매매 기법.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진입을 쭉 봤으니 청산도 봐야 되겠죠? 자, 청산은 여러분 제 기준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 청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걸어두는 겁니다. 예약 청산. 뭡니까? 처음 우리가 매매를 하고 진입을 할 때부터 뭐 20틱이면 20틱, 30틱이면 30틱, 50틱이면 50틱, 혹은 뭐예요? 어떤 이평선을 보고, 이평선. 내가 여기에 매수를 지금 들어갔는데 중심선이 37틱이야. 중심선입니다. 내가 여기에 매수 들어갔는데 중심선이 37틱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37틱을 거는 거예요. 뭐를 보고? 이평선과 기준선을 보고. 이평선은 뭡니까? 내가 여기 매수를 들어갔는데 5일선이 여기가 있어? 그러면 5일선 맞고 떨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자, 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평균 값이고, 조금 확장해 볼게요. 선이라는 건 뭡니까? 평균 값이죠. 5일선은 뭐예요? 5일의 평균 값. 자, 그런데 5일선의 평균 값이라는 건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여기에 가격이 쌓여 있다. 여기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가격에 누군가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이평선은 그냥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을 확정짓는 매물대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일단은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5일선이나 21선, 60일선 보시는 분들, 121선 보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를 보고 여기다 청산을 하시는 방법도 일단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추천드리는 건 뭡니까? 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 저는 5일선과 21선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21선 넘는 거는 사실은 해외 선물에선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 자, 청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캔들의 종가, 저는 항상 종가를 보거든요. 캔들의 종가가 5일선을 넘으면 청산, 혹은 제가 5일선과 21선 두 개를 보기 때문에 21선을 넘어가면 청산하는 이런 기법들을 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은 뭐예요?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면서 급등급락을 하는 거고, 21선은 뭡니까? 천천히 가면서 눌림 기법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어요. 어떤 자리에 들어갔으면 5일선 이탈할 때, 혹은 21선 종가상으로입니다. 종가상으로 이탈을 할 때 청산을 하는 것도 한 가지 기법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매매 기법인데 사실상 뭡니까? 진입과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의 최대 난제, 진입과 청산이에요. 진입 어디서 하느냐? 5일선, 21선 수령과 발선 기법에서 진입하시고, 그리고 쌍봉매매 기법에서 청산하시고, 진입하시고, 그리고 청산 어떻게 됩니까? 5일선, 21선, 기준선, 이평선에서 청산하시고, 5일선 이탈 시에, 21선 이탈 시에 청산하시고, 쌍봉매매 기법은 어디서 청산해요? M자형, 쌍봉매매 기법은 안 넘은 걸로 이렇게 되죠? 예. 넘으면 여기에서 5일선, 21선 대입하셔서 청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차트를 일단 보면서 적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5일선 기법을 먼저 조금 볼게요. 5일선 기법 예시를 보기 위해서 조금 지나간 차트를 보면, 자, 보세요. 5일선을 쭉 타고 가죠. 그렇죠? 5일선을 쭉 타고 갑니다. 5일선 터치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여기서 일어났죠? 자, 5일선 터치하는 매수 쪽이면 양봉입니다. 양봉의 종가 진입. 여기에서 진입.
그 다음에 청산은 뭐예요? 자동 청산. 20틱이든 30틱이든 여러분들이 자동 청산을 하시고, 혹은 5일선이나 종가상으로 5일선이나 21선을 이탈하면 청산한다. 5일선 이탈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21선 종가상으로 이탈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가입니다, 여러분. 종가. 여기죠. 여기 5일선 이탈, 21선 이탈, 혹은 자동 청산 하셔서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잡으셔서 1, 2, 3번에서 청산하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봤으니까 매도도 한번 볼까요? 매도도 똑같습니다. 매수를 바꿔놓으면 매도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5일선을 터치하는 뭡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매도니까. 음봉이 나와야죠? 여기입니다. 음봉의 종가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뭐죠? 20틱, 30틱, 50틱 자동 청산하시거나, 혹은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지점.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자, 자동 청산 5일선, 혹은 뭡니까? 종가상 21선을 넘는 이 부분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그래도 뭡니까? 전부 다 수익.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5일선 기법 예시인데요. 지금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몇 개를 좀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 들어가겠습니다. 수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네요. 골든크로스 나오는 이 자리. 그렇죠? 골든크로스 나오는 이 자리 양봉에 들어가셔서 청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 청산, 5일선 이탈, 21선 이탈 시에 청산을 하시면 되고, 자, 수렴과 발산 기법 어디서 또 보입니까? 여기서 보이죠? 네, 수렴과 발산. 그죠? 데드크로스죠. 5일선이 파란색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이 21선 밑에 나오는 데드크로스. 여기에서 진입. 그래서 뭡니까? 쭉 수익. 자, 여기에서도 골든크로스 나오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양봉의 종가 진입. 여기까지 가고요.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네요. 자, 이 캔들에서 뭡니까? 이 캔들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온 그 캔들에서 음봉의 종가 진입. 매도니까. 음봉의 종가 진입해서 여기까지 자동 청산을 하시거나, 혹은 뭡니까? 5일선 이탈할 때,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할 때 여기에서 두 번째 청산을 하시거나, 혹은 뭡니까? 21선 이탈할 때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차트 하나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5일선 기법, 두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로 수렴과 발산 기법. 그죠? 수렴, 발산 기법. 수렴과 발산을 이 차트에서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청산까지 가는 이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까지의 기법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기초적인데 서로 얽혀 있습니다. 5일선이 안 되면 21선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5일선과 21선이 안 되면 수렴과 발산으로 일단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돌려막기식으로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5일선 기법 예시를 하나 좀 더 들어드리면 보이시죠? 여기는 그냥 횡보 박스라고 생각하시고요. 횡보 박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가 뭡니까?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들어가셔서 첫 번째 뭐예요? 자동 익절. 혹은 뭡니까? 종가상 5일선 이탈. 종가상 5일선 이탈이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에서 청산. 혹은 종가상 21선 이탈. 종가상입니다. 요건 꼬랑지예요. 그죠? 종가 아닙니다. 종가상 21선 이탈이 여기네요. 그죠? 여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으로 청산 라인을 여러분들 일단은 잡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일단 수렴과 발산도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입니다. 뭡니까?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여기에서 진입을 하셔서 여기까지 수익 엄청나죠? 예.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얻는 이런 기법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더 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수렴과 발산이 나오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진입해서 수익 일단 이렇게 얻으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5일선 기법이죠? 5일선 기법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예, 터치했죠? 이 봉에서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진입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고, 자, 여기에 21선 기법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이십니까? 21선 눌린 기법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21선을 터치하는 뭡니까? 음봉이 나왔고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에 진입을 한다. 자동 정산을 하거나 혹은 종가상 21선 이탈 지점 여기입니다. 그렇죠? 종가상 21선 이탈 지점. 5일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 지점 혹은 종가상 21선 이탈 지점에서 청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자동 정산 1번, 5일선 이탈 2번, 21선 이탈 3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1선 기법도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섹션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 몇 개 나왔나요? 수렴과 발산도 나왔고요. 5일선 기법도 나왔고요. 21선 기법도 나왔고 청산 라인까지 전부 완벽하게 나오는 이런 차트 모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드리는 거는 예시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떤 차트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떤 차트든지 상관없는데 여기서 제가 세팅을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5일 나스닥 항생 요거는 제가 3분봉을 봅니다. 3분봉을 보고 골드는 5분봉을 보거든요. 요거를 세팅하시고 그냥 3분봉, 5분봉 세팅하시고 5일선하고 21선 세팅하시고요. 5일선하고 21선 세팅하시고 당일 고가, 당일 저가, 당일 시가, 그 다음에 뭡니까? 고가와 시가를 더한 거에 뭐예요? 2분의 1. 이걸 뭐예요? 중심선으로 놓습니다. 중심선으로. 딱 이것만 세팅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차트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5일선 기법 여기 나왔죠? 5일선과 21선 기법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 그리고 뭡니까? 수렴과 발산도 여기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기법, 그리고 여기 또 나왔네요. 21선 기법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여기에서 내가 못 들어갔다고 쳐요. 여기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못 들어갔으면, 자, 여기 보이죠? 이 캔들이 뭡니까?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입, 수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21선 기법이 나옵니다. 21선 기법. 21선 기법. 자, 21선을 터치한 양봉의 종가 진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 기법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수렴과 발산 기법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에서도 수렴과 발산 기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 크로스가 여기 나오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니까 이제 음봉이겠죠. 음봉의 종가 라인 진입해서 수익 여기까지 얻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지금 보면 혹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쌍봉매매 기법. 그죠? 자, 쌍봉매매 기법 어디 나오나요? 저는 두 군데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체크하실 게 여기입니다. 그렇죠? 쌍봉매매 기법이죠? 그죠? 자, 전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럼 전저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M자형 매매 패턴에서. 전저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를 뚫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진입 포인트는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자, 여기가 전저 라인입니다. 자, 여기
전고를 뚫지 못했으니까 뭡니까? 전저를 뚫어요. 전저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에서 우리가 MID 매도 예약 매매를 거시면 예약을 거시면 여기까지 수익이 쭈루루루루 확인하시고 거시면 돼요. 이거 굳이 여기에서 때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매도를 여기에서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뚫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손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항상 하셔야 되고, M자형 매매 패턴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차트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저 라인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예약 매매를 거셔서 매도 쪽으로 쭉 가시는 이런 걸 일단 체크하시면 되고, 제 눈에는 하나 더 보이는데 어디에서 보이실까요, 여러분?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입니다. 자, 조그만한데요. 못 뚫었어요. 전고 라인 못 뚫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저 라인, M자형이죠? 전저 라인을 뚫는 여기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매도를 예약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어디죠? 자, 이거를 고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요. 고점 못 넘었어요. 크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항상 차트를 크게 보십니다. 자, 못 넘었죠? 전고 못 넘었습니다. 그렇죠? 전고 못 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저를 뚫었어요.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납니다. 자,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이평선, 수렴과 발상 기법, 그리고 뭡니까? M자형 패턴 매매 기법, 전부 다 뭐예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거 못 넘을 거 생각해서 여기에다 매도 걸어야지. 나는 이거 못 넘을 거 생각해서 여기에다 매도 걸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라. 왜냐?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쌍바닥이든 쌍고든지 전부 다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선이라는 건요, 이평선이든 기준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선이라는 건 뭐냐면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뚫으라고. 그렇죠? 뚫으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이 매도 때리실 필요는 없다. 뭡니까? 항상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라. 자, 여기 전고 라인 못 뚫었잖아요. 그러면 M자형 매매 패턴이 나올 건데 전저 라인이 여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M자형 매매 패턴이 아니라고 하면 전저 라인을 뚫지 않고 위로 솟구칠 것이고, 이게 진짜로 M자형 쌍봉 매매 기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저 라인 어때요? 뚫고 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리스크를 안고 여기에다가 매도를 대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 밑에다가 예약 매매해서 매도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확인을 하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선 매매 기법 조금 또 디테일하게 좀 보죠. 자, 21선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눈으로만 쭉 보세요. 눈으로만. 초록색이 21선입니다. 21선만 일단 따라가 보세요. 어디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21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림목 진입. 눌림목 진입 항상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매수 방향으로 쭉 가니까 뭐예요? 매수 방향으로 쭉 가니까 21선을 터치하고 눌림목 진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 21선, 22평선 매매 기법, 수렴과 발산, 그리고 쌍봉 매매 기법은 뭐예요? 서로 돌려막기가 된다는 거죠. 돌려막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 나왔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수렴과 발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수렴과 발산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청산해요? 1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익절 틱수에 청산하시든지. 2번 뭡니까? 종가상 5일선 이탈하는 지점. 혹은 뭐예요? 종가상 21선 이탈하는 지점에서 청산을 한다. 자, 1번 청산, 자동 청산. 2번 5일선 이탈 시에 청산, 3번 뭡니까? 21선 이탈 시에 청산해서 수렴과 발산 기법도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
항상 뭡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예,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 뭐가 혹시 보이시나요? 쌍봉매매 기법 보이시죠? 예,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니까 뭐예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못 들었으니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M자형이죠? 하나, 둘, 셋, 넷. M자형.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이시죠? 뭐예요? 요거.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뚫었죠. 뚫으니까 뭡니까? 전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전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지금. 그죠? 뚫었으니까 안 내려가고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이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트상 내려올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전고점을 뚫으면 전 저점을 뚫는다, 안 뚫는다? 안 뚫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거나 혹은 여기에서 눌림을 줘서 차트가 밑으로 내려와도 뭡니까? 전 저점을 안 뚫고 그냥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차트를 다시 그리면 차트 그리는 것도 많이 그려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전고를 뚫었죠. 전고를 뚫었으니까 전저죠. 전저를 안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봉에서 이 캔들에서 지금 전고를 뚫었기 때문에 요 캔들까지 눌림을 주고 전저 라인을 뚫지 않고 오른 거고 자, 이거를 지워보면 전고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전저 라인을 뚫지 않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전저 라인이 물결 표시라고 하면 전저 라인을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배우시면 뭔가를 응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쌍봉 매매 기법에서 이거를 뚫었어. 그럼 전저 라인은 안 뚫을 거야. 안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여기에서 매수 대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매수 대기. 이게 뭡니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역발상이죠, 역발상.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시고 내가 어떤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법을 어떻게 역으로 사용할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차트 공부가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수렴과 발산 한 번 더 보죠. 수렴과 발산 이제 보이시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매도, 그죠? 매도 보이시고 여기도 매도 보이시죠? 여기도 매도 보이시죠? 아니, 여기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컷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절 거세요. 손절 짧게 걸고요. 아, 데드 크로스 다시 나왔네? 그럼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아, 데드 크로스 다시 나왔네?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수렴과 발산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렴과 발산 기법은 뭡니까? 고점 매도.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라는 이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이런 매매 기법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최고점에서 매도를 치기를 원하고 최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이다. 이런 것을 잡아낸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들어갈 수는 없을지언정 어디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수렴과 발산 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매도는 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최저점에서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수렴과 발산 기법에 의해서 어디에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할 수가 있지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두 눈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유럽장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유럽 시간대, 유럽 시간대. 오후 5시에서 이제 오후 5시 스타트를 하거든요. 오후 5시에서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신 시간대가 어디예요? 미국 뉴욕 증권 시장 개장 시간이죠. 지금 기준으로 언제입니까? 밤 11시 30분입니다. 밤 11시 30분 미국 시장 개장하고 비슷하게 정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오히려 미국 시장은 뭐예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지만 유럽 시장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진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거래량도 거의 엇비슷하고요. 대신 뭡니까? 휩소나 여러분들이 속이는 페이크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그리고 매도장에서의 쌍봉 매매입니다. 쌍바닥 아닙니다, 여러분. 매도장에서의 쌍봉 매매 기법. 딱 이것만 4개 마스터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청산기법 3가지 뭡니까? 자동익절, 5일선 이탈시, 21선 이탈시. 이거 3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유럽장 시간대에 적용을 하시면 승률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신세계 리턴즈 월요일 수요일 방송을 하면서 유럽장 복귀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법 수십 번 보셔야 됩니다. 숙지를 하시고 유럽 시장 시간대에 5시, 오후 5시부터 차트를 보시면 정말 뭔가 보이실 거고 뭔가 길이 보이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들 참고를 하시면 정말 유럽 시장 시간대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항상 방송 시간에 요즘에 유럽장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리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4가지 기법들 숙지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세계 리턴즈는 여러분 전부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차트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금요일 밤 여러분 교육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